혹시 아이에게 거짓말 하지 말고 먼저 양보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라고 가르치시나요? 그것이 착하고 바른 아이로 키우는 당연한 교육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란 아이가 사회생활에서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아이를 착하게 키운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하지만 집에서 배운 착함의 기준을 친구 관계에 그대로 적용할 때 아이가 관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장면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쫄았냐라고 물어봤을 때 한 아이는 안 쫄았는데 라고 받아쳐요. 사실이 아니어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면 착하게 자란 아이는 응 쫄았어 라고 솔직하게 대답해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솔직하게 반응한 아이가 표적이 됩니다. 약점을 드러낸 아이한테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일이 생기거든요. 안 쫄았는데? 라고 한 아이는 자기를 보호한 거고, 쫄았어 라고 한 아이는 자기를 내준 거예요. 부모로서 거짓말을 가르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친구 관계에서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하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닐 수 있어요.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아이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집에서 배운 정직함과 사회에서 필요한 자기 보호는 다를 수 있거든요. 이게 착하게 키우는 것의 역설이에요. 착한 아이로 자랐기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더 다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가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바꿀 수 있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친구들이 자기를 끼워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분노가 차올랐어요. 아이가 속상해서 말해주는 건데 저는 왜 너는 그때 아무 말도 못했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러는 거지 라는 말이 먼저 나왔어요. 말하고 나서 바로 아차 싶었습니다. 아이 표정이 순간 굳어졌거든요. 속상해서 털어놓은 건데 위로 대신 비난을 들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착하게 굴어야 한다고 가르친 아이한테 왜 더 강하게 말 못하냐고 다그치고 있던 거잖아요. 그때부터 진짜 이유를 찾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말을 못하는 것이 소심한 게 아니라면 뭐가 문제인 걸까? 착하게 키운 결과가 거절 못하는 아이였다면 그건 아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르친 방식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거예요. 아이가 말을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째, 뇌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습니다. UCLA의 매튜 리버번 교수는 사람이 친구 무리에서 거절당하거나 소외되는 경험을 할 때 뇌에서 활성화되는 부위가 칼에 베이거나 뼈가 부러질 때와 정확히 같다는 걸 밝혀냈어요. 거절했다가 무리에서 밀려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오면 뇌의 불안 중추가 이성을 덮어버립니다. 말하고 싶어도 입이 안 열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둘째, 착하게 굴어야 한다는 말이 쌓인 결과입니다.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 양보해야 착한 거야. 이런 말을 반복해서 들은 아이는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나쁜 행동으로 느끼게 됩니다. 싫다고 말하는 게 당연한 권리인데 그걸 억누르는 게 착한 거라고 학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는 순간에도 내가 참는 게 맞는 거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겁니다. 부모와 학교가 가르친 착함이 친구 관계에서는 자기를 지키는 능력을 빼앗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셋째, 집이 완전한 안전기지가 아닐 수 있어요. 밖에서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아이는 내가 이 관계에서 밀려나도 돌아갈 곳이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도 완벽해야 인정받거나
부모 눈치를 봐야 하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바깥 관계가 무너지는 게 더 크게 두렵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으니 어떻게든 그 관계를 지키려는 거예요. 넷째, 거절한 이유가 더 무서운 거예요. 싫다고 했을 때 친구가 화낼지, 뒤에서 욕할지, 다른 아이들에게 이상하게 말할지, 아이는 거절 한마디 뒤에 펼쳐질 상황을 머릿속으로 빠르게 그려봐요. 그 그림이 전부 나쁘게 그려지면 뇌는 과부하에 걸려 아무것도 못하고 침묵을 선택합니다. 결과가 두려워서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다섯째, 말해봤자 안 된다는 걸 배운 겁니다. 과거에 용기를 내서 내 거야 혹은 하지마 라고 말했을 때 친구들이 무시했던 경험이 쌓인 아이는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특히 집에 와서 속상함을 털어놓았을 때 그러니까 네가 똑바로 했어야지 라는 부모님의 날카로운 반응까지 더해지면 아이는 말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무력감을 배우게 돼요. 그게 입을 더 닫게 만드는 겁니다. 아이가 거절을 못하는 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바꾸려 하면 안 됩니다. 대신 집에서 조금씩 쌓아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첫째, 아이의 이야기를 들을 때 비난을 빼주세요. 친구한테 당한 이야기를 가져왔을 때 왜 말 못했어? 대신 많이 속상했겠다 라는 말이 먼저 나와야 해요. 아이가 털어놓은 용기가 비난으로 돌아오면 다음엔 아예 말을 안 합니다. 감정을 먼저 받아줘야 다음 대화가 가능해요. 둘째, 모든 걸 다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려주세요.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친구 관계에서 내 약점을 굳이 먼저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쫄았냐? 라는 말에 꼭 쫄았어 라고 말할 필요 없어. 그냥 웃고 넘기거나 모르는 척 해도 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는 방식이라는 걸 아이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집에서 거절 연습을 해주세요. 아이가 싫다고 말했을 때 부모가 그 말을 존중해주는 경험이 쌓여야 밖에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일상적인 대화에서 아이가 싫어요, 안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그래 알겠어 라고 받아주세요. 거절이 통한다는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넷째, 시도 자체를 칭찬해 주세요. 아이가 용기를 내서 말했는데 잘 안 됐을 때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지 마세요. 말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야 라고 해주세요. 시도가 칭찬받으면 다음에 또 시도할 용기가 생깁니다. 착하게 키우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정직하고 양보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착함이 친구 관계에서 아이를 다치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거기서 멈추고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착한 아이로 키우되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아이로 키워야 해요.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야 아이가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집에서 부모가 아이의 거절을 존중해 주는 것, 아이의 이야기를 비난 없이 들어주는 것에서 시작돼요. 착하게 키우는 것과 단단하게 키우는 건 반대가 아니에요.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아이가 진짜 건강하게 착한 아이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아이의 잠재력을 깨우는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또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 분이 계신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해지는 이야기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